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앞으로 내 인생에 다가올 기인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에 전반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그와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하는지, 사회가 사기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도 마땅히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거나 구속이 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런 나쁜 씨앗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걸러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내 옆에 둬야 하는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할 귀인에 대한 특성을 보자면 이 사람은 뭔가 본인의 외형이나 명예나 아니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좀 겸손하고 돋보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화려한 옷을 입거나 화려한 브랜드 뭐 비싼 옷 이런 걸로 치장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어, 남들이 나를 특별히 봤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수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연예계나 예체능 이런 종사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가수나 연예인 이런 사람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면 여러분들이 좀 인간관계가 물갈이가 될 때쯤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약간 뭔가 치우쳐져 있고 힘들고 괴롭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좋은 길잡이를,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를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 인생이 좀 전반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나 이렇게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아픈 부분이 있거나 힘들 때 그거를 좀 고쳐주는 부분도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사람은 명의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나의 몸을, 그리고 가망이 없는 이 몸을 치료를 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모습,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 쇼닥터 분들도 많죠.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본인의 개업한 병원이나 아니면 피부과, 뭐 한의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쇼닥터와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래서 미디어에도 내비치지 않고, 명의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굳이 뭐 명의로서 어디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떠들거나 잘난 체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진짜 그 분야의 심도 높은 다큐멘터리나 그런 연구 리서치로는 취재에 응하지만, 뭐 본인의 명성을 단순히 높이고 미디어에 얼굴 내비쳐서 사업성으로 가려고 하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분은 좀 굉장히 명의 의사 선생님이나 내 몸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야이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의사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의사 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어두 부분이 아팠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자꾸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졌지만, 이분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서 내 인생은 내가 이끌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멘탈,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과 궁합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오행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힘들거나 괴로울 때 귀인의 역할로서 내 인생에 준비되어 온 그런 좀 운명적인 분이다, 이렇게 보여서 이분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치료해주는 그런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귀인은 명의 선생님입니다. 네, 그분이 내 인생 확 바꿔줘요. 내 병을 확 고쳐줘요. 희귀병이라고 해도 거의 일상에 지장 없을 정도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병까지도 잡아내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나에게 이제 심도 높은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귀인분은 의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명의분이든 아니면 마음 가는 대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선생님과 인연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확 바꿔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좀 마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하면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좀 안 좋은 인연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야 하고, 침묵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꾸 나한테 연락을 하고 만나자 그러고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맨날 이런 게 부족해, 나는 이런 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의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용을 하고 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유내강이네. 겉으로는 굉장히 나약하고 힘든 척을 하는데, 사람들을 이용하고 본인을 굉장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포장을 해갖고 본인에게 헌신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좀 견디기 힘들어하고, 정막을 무서워하고, 침묵을 무서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싫어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그러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빼가고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온전히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본인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인지가 굉장히 명확해지는 시간이죠.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시간을 못 견뎌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 그리고 뭐 뭔가 떳떳하게 살아오지 않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혼자는 외로워, 나는 사람이 많은 게 좋아 라는 게 귀여워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너가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너 스스로 양심에 걸리는 짓을 하면서 살았으면은 너 자신도 너를 믿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좀 외톨이거나 외로움을 못 참는 사람, 혼자인 거를 못 견뎌 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여러분들 피하면은 됩니다. 나쁜 사람은 웬만하면은 걸러질 수 있고, 또 혼자여도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혼자서도 잘 해결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대중들에게 뭔가 쇼 닥터로서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려갖고 뭔가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런 시간에 연구 하나 더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의사 선생님이 혼자 시간도 잘 보내는 거고, 또 굳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아도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좋게 풀리게 하려면 자기 시간에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남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을 하려는 사람을 옆에 두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인생에 귀인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되냐면, 나 혼자서는 못하니까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을 해보자 라던가,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내가 누구누구를 아니까 그 사람도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같이 일을 추진할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그룹을 형성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본인이 능력이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그냥 펼치면 되는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본인의 능력의 그 이상의 뭔가를 성과를 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낚아가지고 낚시하고 사기치고 좀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본인이 혼자만의 시간에 연구를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났고 그게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왔더니 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지, 목표치를 만들고 사람들을 낚아가지고 본인을 돋보이게 만들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조심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귀인이 될 역할을 할 사람에 대한 특징을 보자면, 일단 이 사람은 굉장히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게으르지 않게 계속 새로운 문물이나 스킬이나 세상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천진하고 밝은 사람이에요. 인상이 굉장히 좋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지내고, 이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모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뭔가 좋은 기운에 다들 밝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투자로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번 사람일 수 있어요. 투자에 좀 감이 있고 사업에 감이 있는데, 보통 제 카드에 이 카드가 뜨게 됐을 때는 코인을 상징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번 이 카드가 떴었는데, 제가 자점을 볼 때도 떴었는데, 코로나 쯤에 한창 코인 붐이 불기 전에 이 카드가 제 눈에 계속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면은 돈을 좀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산이었던 거죠. 그때 코인을 샀으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카드에는 저는 전반적으로 좀 코인 쪽으로 많이 이제 리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코인 쪽으로 돈을 벌었거나 투자로 좀 돈을 번 경험이 있고 그런 쪽에 감이 있고, 경제적인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좀 뭔가 좀 천재 투자자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귀인은 이런 이제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했죠.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따뜻한 기운에 왠지 소속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사람의 기운으로 인해 좀 화목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행복해져요,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떤 투자 정보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뭐 코인 부자가 되거나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특징이 먼저 공부를 끊임없이 한다. 아는 게 많다. 학벌이 좀 있을 수 있고, 외국에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어려운 대학을 졸업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사람일 수 있고, 아는 게 좀 많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본인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네. 굉장히 이것저것 굉장히 자유롭게 시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 타고난 팔자 자체가 또 돈복이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하죠. 이 사람 팔자가 이 사람뿐 아니라 주변 친구나 지인이나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부재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일 수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토다 사주일 수 있어요. 음양오행에서 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친구, 주변, 배우자, 뭐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까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람이랑 친해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혹시나 좀 돈복이 있지 않냐, 그리고 돈복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부자 만들어주는 사주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를 봐서 맞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정보 있죠,
투자 정보나 사업 정보, 코인 정보 이런 거를 흘려듣지 마시고 좀 따라 하시게 되면 나도 행복해질 일이 생긴다.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또 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력이 있고 본인이 어떤 영혼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뇌를 통해서 본인을 이미 파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그리고 머리가 좋네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소통 능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본인의 아이디어와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의 그런 전반적인 루트와 길을 잘 닦아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바쁠 수 있네요. 좀 바쁜 사람이고 좀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 시드가 불려지게 됩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의 시드가 이 사람이 준 정보로 인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엔 가치가.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좀 내 인생을 바꿔줄 부분이 있는데 좀 코인 쪽으로 이제 트여 있는 사람이고 좀 정직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이렇게 남을 그 세력 해가지고 벗겨먹고 사기치고 이러려는 사람이 아니고 좀 어떤 투자 정보나 사업 정보, 코인 정보 이런 거를 정확한 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주면서 본인도 부자 되고 남도 부자 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팔자가 본인만 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부자여야 되는 사주는 알게 모르게 본인이 부자가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나도 덩달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까보세요. 이 사람이 내 귀인이 될 사람들이 본인도 부자 될 팔자고 주변도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팔자인지 보고 아 맞다 하면은 그런 사람 옆에 두시면 좋고 또 더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 특징이 좀 약간 교육 쪽에 좀 약간 어떤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또 친절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자신감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여서 외모가 수려할 수도 있고 옷을 잘 입을 수도 있고 집안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약간 좀 외형적으로도 좀 약간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본인의 꿈을 향해 좀 달려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본인의 똑똑한 머리와 본인의 그런 미래 계획대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또 오늘 주제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에 대해서도 반대로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나쁜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은 불운한 사람입니다. 운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운이 나쁜 사람이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맨날 뭐랄까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꿈꾸는 듯한 그런 말만 하고, 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뭐랄까, 항상 인생에 있어서 쟁취를 해야 돼요.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본인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그 싸움을 보면서 즐기고, 그래서 다들 싸워갖고 힘이 약해져 있으면 본인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해지는 그런 착시가 느껴지니까 이런 악의계에 있는 듯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싸움이 끊임이 없고 1년에 몇 번씩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맨날 뭘 해도 안 되고 맨날 꿈꾸는 듯이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자기의 꿈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막상 굉장히 게으르고 용기가 없고, 그러면서 본인은 하는 게 없으면서 주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뭘 도모하고 일을 하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귀인과 악인의 구별점은, 귀인은 일단 주변에 싸움이 없어요. 모두 다 행복해져요. 즐거워지고 돈도 잘 벌게 되고, 그리고 귀인 자체도 뭔가 투자로 좀 대박이 난 사람이라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악인은, 이 사람은 뭐랄까, 아기 다툼, 아기계에서 온 듯한 아수라 배짝 같은 사람이고, 싸움이 끊임이 없고 싸움을 일으키고 스스로도 싸워요. 주변인들이랑 큰 소리로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쓸데없이 싸우고 돌아다니는데 본인이 자존감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누가 뭘 하겠다 하면은 넌 안 될 거야, 넌 잘못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에서는 보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좀 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귀인을 만나게 돼요. 이미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코인 정보, 주식 정보, 경제 정보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걸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그런 투자나 경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를 좀 이루고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이 좀 화목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금전적이나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그 사람이 주는 정보로 인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해 보이고, 그리고 자신감이 차 있고 용감하고, 또 이제 좀 수려한 외모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옷을 잘 입거나 외모가 좋거나 자신감이 차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은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인 사람이고, 끊임없이 주변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싸우고 본인이 돋보이려고 그러고, 약간, 그리고 운이 안 좋고 뭘 해도 뭔가 성과가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좀 악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조심하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일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3번 일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내가 만날 귀인에 대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타 지역권에서 만나거나 여행을 가다가 만나거나 외부인일 수도 있고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니면 외국에 집이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직관력이 좀 발달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몸이 좀 건강해져요. 이 사람이 나를 엄마처럼 좀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궁합 자체가 이 사람이 나에게 귀인의 역할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힘들거나 아픈 게 있으면 이 사람의 조언이나 이 사람이 추천한 그냥 영양제, 아니면 뭐 어디 병원을 가봐, 아니면 이런 음식을 먹어봐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건강을 좀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좀 그런 궁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은 좀 치유하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도 아까 1번에도 이 카드가 떴는데 이 사람은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약간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궁합이 맞고, 이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앞으로 내가 만날 명의는 의사 선생님일 수 있는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 내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거나 의료 업계 쪽에 계시는 분이라면 학벌이 외국에서 학사나 석사 아니면 박사를 따신 분일 수도 있어요. 해외 생활을 좀 하신 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마치 자식처럼 이렇게 좀 해주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신이 인도해 주신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 선생님의 특징을 볼게요. 이분은 외국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그래서 약간 여기 외국 카드가 있죠. 이동수 카드가 계속 있는 거 보면 이분은 확실히 뭔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박사 학위 같은 거를 좀 받으신 분이고, 외국의 컨퍼런스나 뭐 협회 뭐 이런 연구하는 그런 자리, 그런 행사에도 자주 참여를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분 특징이 좀 화가 나 보여요. 말투가 화났든 얼굴이 좀 화났든 약간 나한테 무뚝뚝하고 화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좀 강압적으로 독단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은 말을 막는다던가, 약간 냉랭하고 냉철하고,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처럼 차갑고 강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귀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카드에서는 보여요. 예. 그래서 약간 이분은 여기도 나오네. 좀 약간 인상이 쎄해 보일 수도 있고, 화나 보이고 강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 귀인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거나 뭔가 힘든 부분을 콕 집어갖고 뭔가 치료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것뿐 아니라 좀 나쁜 인연,
내 인생에 있어서 악인이나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한 특징도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추가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보면은 이 카드가 동시에 떴어요. 이 카드의 특징이 우울 카드거든요. 이 세상에 악취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흑백처럼 보이는 그런 카드인데, 굉장히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또 가난하고 물질주의적이라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확정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기준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사람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은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돈만 알고 물질 만능주의인 사람이고,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돈만 있으면은 사람 무시할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손절을 굉장히 잘 치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사람을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남미세, 여미세로 좀 발전할 수 있어요. 친구는 없는데 끊임없이 연애를 하면서 좀 자기의 우울증이나 그런 거를 좀 약간 받아주는, 이 사랑이라는 명목 안에 받아주게 하려고 연애를 쉴 틈 없이 하는 사람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우울감이나 괴로움, 또 팔자를 고치려고 좀만 돈이 좀 많은 보이면은 가가지고 이제 사랑을 연기하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물질만 아는 사람은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는 앞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 좀 피해야 할 사람은 우울증, 정신병이 있고, 돈을 위해서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을 연기하면서 뭐 그렇게 뭔가 부자와 엮이려고 하고, 또 약간 보면은 또 손절이 굉장히 쉽고, 또 돈만 아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두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그래서 정신병에다가 돈만 안다는 거는 본인이 자기가 자기 팔자 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 걸 모른다는 거는 영적으로, 영혼적으로 좀 비성숙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지만 철이 없고 굉장히 좀 어리다 라고 보여요. 그 종교에서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게 진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라는 거는 내 영혼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그런 여정의 길을 가는 걸 진리로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길은 무시한 채 그냥 무조건 돈만 있으면 되고 돈만 많으면 된다라는 거는 좀 뭐라 그러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고 더 정신병이 깊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돈만 알고 돈을 추구하고 돈미세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돈이 없으면 반대로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무시하고 막 죽던 말던 상관 안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버려요. 죽어도 돼.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거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참 위험하죠. 듣기만 해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주변에, 아니면 미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보고 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를 끼치냐면 나의 선하고 착한 부분을 이용을 해요. 네,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속 그런 사람이랑 엮이게 되면은 내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인내하고 나아가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지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사랑과 빛을 전파하러 온 건데, 그런 거를 좀, 그런 빛과 사랑을 전파할 수 없도록 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약간 저는 떠오르는 게, 요즘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뭐 부모님이 투자 사기에 연루가 됐거나, 뭐 빚을 져가지고 자식들이 대신 갚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고 자식의 명예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막 그러신 유명인 분들의 그 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물질에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자식이 자라주고 행복하게만 살아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이용해서 더 돈을 추구하는 건 좀 생명을 경시하고 돈을 더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좀 그런 부모님들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그 사람이 왜 어떤 인연으로 내 옆에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인생을 좀 좋게 풀리는지는 모른 채 무조건 돈으로만 환산을 해서 그 가치를 결정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매긴다면, 참 그거야말로 전능하고 굉장히 좀 영성이 미개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 부모님이든 친구든 가족이라도 저는 멀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 축생계 사람들도 대거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만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일개 인간 영혼들도 그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영성이 좀 많이 타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의 돈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고, 부부 사이에서도 좀 뭐랄까, 그 단순히 하루에 얼마를 더 버는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좀 깎아내리죠. 그래서 모든 게 좀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데, 물론 물질주의를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이 당장은 돈이 없어도 미래에 내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가 행복해지는지, 그런 궁합도 물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궁합이든 여러 가지를 보면 인간은 나 혼자 완성될 수 없어요. 주변 사람을 누구를 옆에 두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재능이나 운기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돈이 그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런 기운 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운은 무시한 채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다면 참 개탄할 노릇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는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은 나를 돈으로만 보는 정신병자,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없으면 나를 버리는 사람, 내가 금전적으로 좀 힘들면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조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귀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은 좀 화나 보이고 묵뚝뚝하고 딱딱하지만 나를 자식처럼 챙겨주고 아픈 거를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거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내가 미래에 만나거나 과거에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치료를 받고 치유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내 인생에 있어 귀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났어요 하시면 미래에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인연은,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능력이나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거, 그리고 나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약간 기도사나 기도를 하는 분들, 성직자, 이런 분들일 수 있고, 돈을 추구하지 않고 신의 귀에서 일평생을 뭐 불교의 귀에서 스님으로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직자로 사시면서 가정과 가족, 인간으로서의 욕망이나 그런 거는 없애고 종교의 귀에서 사시는 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이분들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들이고요. 세상에 빛과 사랑을 전파하러 오시는 분들이고, 겨울쯤에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주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돈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바라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귀인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종교 활동을 하신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성직자 분들이랑 친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힘든지를 알고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영적 성숙과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쁜 부분, 사사로운 감정에서 내가 벗어나서 새 출발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직접 대면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뭐 유튜브나 컨텐츠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의 말이나 말씀이나 컨텐츠를 보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귀인으로서 작용하는 사람들은 좀 종교에 귀의하고 종교와 연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을 바라지 않고 이 세상에 그저 빛과 사랑을 전파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욕망이나 욕심을 피우지 않고 가족도 버리고 가족도 형성하지 않고 그저 그런 식으로 성직자의 종교인의 모습을 하면서 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귀인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부분에 좀 인연을 맺어놓은 사람들이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능력이 좀 발현되고 애정운도 좀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쯤에 이런 귀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불자라면 열심히 절에 다니셔도 좋고 천주교라면 성당에 다니시던지 교회를 다니시면은 그쯤에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되어서 내 능력이 향상이 되고 내 애정운도 잘 풀리게 되고 사사로운 나의 욕망이나 쓸데없는 그런 집착을 놓아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 사람으로 인해 내가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좀 뭔가 내 재능을 펼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오늘 주제가 귀인의 반대로 또 피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될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지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피해야 될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학벌이 있는지, 잘난 척하고 자만하는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본인을 내세우고 자신감에 차 있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행복하고 나는 항상 하늘에서 나만을 선택해서 좋은 일만 가득해 하면서 본인을 부풀리는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내 몸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자아와 나 자신을 좀 의심하게 만들어서 나를 좀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내가 피해야 될 인간의 종류 중 하나는 목소리가 큰 사람, 행동이 좀 크고 리액션이 크고 또 자신감에 차 있고 자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좀 악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학벌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랑 연관된 사람들이 조금 내 인생에 안 풀리게 될 수도 있어서 동문이거나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 출신이거나 어쨌든 학교랑 연관된 사람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자만하고 오만하고 목소리 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랑 엮이면 내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는 이런 세속적인 어떤 잘난 부분,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고 얼마나 선택받았는지를 강조하지 않는 모든 걸 버리고 신에게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 돈도 추구하지 않고 신의 그냥 길만 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종교 활동을 하시면서 엮이게 되는 사람들을 차라리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카드에서는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요즘은 또 종교로 엮였어도 돈을 더 내야 되고 돈을 더 가지고 와라. 기도하시는 분들도 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걸르시면 됩니다. 내가 목표가 돈이 아니다. 그저 나는 신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귀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좀 내 인생에 좀 옆에 많이 두시면 좋겠고, 굉장히 오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면서 나를 깔아뭉개는 사람들이랑은 엮이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뭔가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철들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리고 좀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셔야지 내가 더 좋게 풀립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지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요. 그리고 내 우울증과 분노도 없어지면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분노도 없어지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내가 다시 무기력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려고 하실 수 있고, 의식주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의식주의 수준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돈도 잘 벌고 좀 좋은 평수나 더 넓은 평수나 더 좋은 집으로 가실 수 있고 좋은 가족을 이뤄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는 좀 종교랑 관련된 인맥들을 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관련된 사람들보다는 동문이나 학교 이런 사람들 인연보다는 종교랑 관련된 사람들이랑 내가 인맥을 쌓게 되면은 훨씬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주 수준이 높아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도 있으니까 종교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된 사람들이랑 내가 인생을 나아가시게 되면 훨씬 더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건강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불안이나 분노를 내려놓게 될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는 읽힙니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